팔아서 수익 실현이 25% 정도, 이런 식으로 채권 ETF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주가가 30%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연 분배금은 또 따로 3%, 4% 이렇게 받았고요. 저 이제 돈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돈이 그냥 계속 불어나요.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요즘 이슈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릴 건데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만큼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이게 가장 많이 이슈인 것 같아요. 0.25를 내린다, 0.5를 내린다. 그래서 이게 뭐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일개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없잖아요. 예측해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예금이자 물가 상승률 3%, 요 정도만 좀 넘기는 그런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하면서 공부하고 행동하고 그런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아무래도 채권이 좋거든요. 투자의 100%는 없죠. 그런데 그동안의 그런 데이터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장내 채권, 장외 채권, 그 다음에는 채권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장외 채권, 장내 채권은 그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거,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발행한 그 채권을 우리가 타는 건데, 이거는 다 그 만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만기만 채우면 그 약정한 금리를 줘요. 거의 예금과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만약에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제 얘를 팔 수 있거든요. 그거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는데, 그때는 원금이 100%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원금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고, 저는 이제 주로 채권 ETF를 해요. 이거는 거의 주식처럼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장이 개장이 됐을 때 여러 채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ETF가 있어요. 저는 주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 채권 ETF의 특징은 주식 같은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를 사면 배당금을 주잖아요, 매년. 그것처럼 얘도 분배금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미국의 장기 채권 TLT 같은 경우에 현재 한 3%, 1년에 3% 정도 분배금을 주고요. 마치 예금의 이자처럼. 그러면서 이 TLT 자체가 아까 주가처럼 사고 팔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상승을 하면 그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금, 주가, 상승분, 이거를 이제 다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채권 ETF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계좌 보시면 이게 제가 9월 12일에 매도를 했어요. 채권 관련,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한 개는 매입 금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팔아서 수익 실현이 25% 정도. 그래서 뭐 대충 2,300만 원. 이거는 달러라서 환율에 따라서 좀 변동은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달, 2달 정도 조금씩 모아갔던 그 계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매도일은 같은데, 얘는 매입액이 6,500만 원. 근데 얘는 매수를 한 5일? 이 정도 했던 계좌거든요. 5일 정도, 5번 정도 해가지고 같은 날 그냥 다 팔았는데, 합치면 한 2,700만 원? 그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권 ETF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관점에서 채권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준금리랑 이 채권하고 진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역사가 100%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근데 공부할 때 참고용으로는 삼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좀 보고 저의 어떤 그 투자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100% 맞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과거처럼 흘러가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짜는데, 저도 채권에 또 다시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최근 기준금리가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하잖아요. 그 발표하는 날부터 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한두 번 하고 말지 않거든요. 기간 동안 이렇게 인하를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채권 가격, 그리고 주가, S&P 500, 나스닥 100, 뭐 이런 주가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과 그 미국 주가는 어땠었는지. 일단 미국이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 20부터 19년 6월 20까지는 계속 기준금리가 2.5였어요. 그러다가 19년 8월 1일에 최초로 그 인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2.25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계속 이제 내리면서 금리 인하기가 언제 끝나냐면 20년 3월 16일에 끝나요. 0.25로. 그래서 요 금리 인하기는 한 8개월 정도 되고요. 총 2% 정도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20년에는 코로나 이런 거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하를 했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준금리 연준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그 추이를 쫙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8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했는데 TLT 미국의 20년 장기 채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ETF예요. 그거를 보시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기간 동안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30%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연 분배금은 또 따로 3%, 4% 이렇게 받았고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채권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에 그 나스닥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오히려 그 기간에는 하락했어요. 한 마이너스 6% 정도. 근데 그 금리 인하기가 딱 끝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게 좀 주가는 뭐 100% 정확한 거는 없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시중에.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텀이 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위에서도 채권도 결과적으로는 올랐는데 그 중간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는 있어요. 무조건. 투자라는 것은. 그 다음은 그 바로 직전에 또 금리 인하기는 언제냐면 2003년 6월 26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 3년 동안 금리를요 1에서 5.25까지 계속 조금씩 올렸었어요. 그러다 이 추세가 언제 다시 인하를 딱 발표하냐면 2007년 9월 19일에 연준이 4.75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2008년 12월 17일까지 그때가 0.25가 돼요.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한 4.5 정도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연준은 보통 경제 위기,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를 해요. 2008년에도 엄청난 그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때 TLT는 어땠냐?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88달러에서 122달러로 한 38% 상승합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계속 쭉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시작과 끝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의 이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어땠냐면 대표적인 나스닥 ETF인 QQQ를 보시면 이 기간에 똑같은 그 금리 인하기에 마이너스 50%입니다. 똑같은 15개월 동안. 채권은 38% 올랐고 주가는 5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가도 보시면 오히려 딱 금리가 인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 다시 쭉 오르죠. 풀린 돈이 이제 주가를 부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근데 항상 100%는 없어요. 근데 거의 높은 확률로 그렇다. 그런데 S&P 500, 나스닥 이런 주가는 좀 예측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옛날 과거를 보면은 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잘 연착륙시키면, 금리 인하를 연착륙시키면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이미 좀 박살이 났는데 금리 인하를 시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가도 박살이 좀 나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이 세월이 더 흘러서 요즘에는 더 잘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컨트롤을. 시장 경제나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지금 어떤지는 미래가 흘러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주가는. 근데 채권은 높은 확률로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기 투자는 이런 주식, 채권, 금, 달러 이런 거를 섞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자산 배분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다.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아무리 못 잡아도 1년에 7, 8%는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왜 이런 포트가 안전한지 이렇게 차트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 인하할 때는 채권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채권이 오르기 때문에 그게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래서 저도 이런 투자랑 배당주 투자
그리고 수익 실현 투자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진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경제가 어떻다 막 되게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문가들 예측도 다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은 낼 수 있다. 수익 낼 거는 주식만이 아니다. 채권, 금, 달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 오히려 거시경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장 개별 종목 이런 거 너무 그것도 하면 좋죠. 그것도 수익 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거시경제에 대해서 아시면 되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목돈도 좀 실을 수 있고요. 미국 달러 같은 거 투자하면서 막 그렇게 떨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할 건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할지 어디까지 인하를 할지는 뭐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거 너무나 좋은 공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준금리 인하할 때 뭐 했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채권 가격 TLT로 한번 보세요. 채권 가격하고 S&P 500, 나스닥 100 얘네들이 그 금리 인하기 그리고 종결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계속 그 차트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엄청난 공부가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제가 지금 뭐 채권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또 수익 실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목돈이 중요해요. 처음 시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목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산을 많이 읽었지만 처음에는 진짜 결혼해가지고 영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고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정말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도 너무 소중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종잣돈부터 꼭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돈이 돈을 부르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진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돈이 그냥 막 저 이제 돈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돈이 그냥 계속 불어나요. 진짜 꼭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전자책도 드리니까 그거 꼭 받아가지고 일단은 종잣돈부터 모으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다 하시겠지만 그 누구의 말도 100%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맞출 수 없고요. 다 예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이든 뭐 다른 유튜브든 뭐 누구 전문가든 그냥 이런 거구나 참고만 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공부하시고 그걸 토대로 경험을 꼭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채권 한 주, S&P 한 주, 나스닥 한 주, 한 개씩이라도 사놓고 공부를 하셔야 이게 공부가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은 절대 이게 내 경험이 아니라서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제 채널에 대해서 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백수잖아요. 네, 이미 읽어놓은 자산과 얘네를 잘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해가지고 생활비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고 투자의 진심이에요. 이 투자의 수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 투자를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니까 투자해가지고 우리 둘이 가족이 4명이서 먹고 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저 쉴 때 그냥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금리 변화 막 인베스팅 들어가서 막 금리 변화 추이 막 옛날부터 막 봐요. 그러면서 그거랑 막 채권 주가 어땠지 차트 비교하고 이런 거 그냥 저는 놀이처럼 하거든요. 어떤 신문 기사 하나 보면 그거 가지고 이 기사가 진짜 맞나 아닌가 차트 같은 거 재무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계속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적립식 투자 계좌를 한번 또 공유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래도 한 달에 2개씩 영상 꾸준히 올리니까요. 제 영상 올라오면 꼭 시청하시고요.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4년 8월 18일 계좌인 것 같아요.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 한 매입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이게 다 미국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약간씩 바뀌어요. 근데 한 2천 정도 그때 샀었던 것 같은데 이 계좌는 9월 18일 계좌입니다. 오늘 촬영일이거든요. 이 중간에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 금액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금, 성장주,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채권이 이렇게 선방해주고 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자산 배분 계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들 연금저축. 아이들 용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채권을 더 샀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샀고요. 그래서 아이들 계좌도 이렇게 괜찮다. 네, 앞으로 너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금리 인하기 때 주가가 어떻게 박살나는지 이런 추이 되게 기대되는데 꾸준히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채권을 더 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 거 연금저축 계좌인데 뭐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드를 계속 샀었는데 이번에는 한 타이거를 한번 사봤고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씩 해서 어느덧 8번 매수를 해서 400만 원입니다. 배당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타이거 미국 S&P 그리고 이 타이거 슈드 배당금은 따로고 이거는 이제 주가만인데 얘네들은 별로 변동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뭐라도 좀 모아가 보세요. 공부 꼭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